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오늘의 여행은 이곳 중화전에서 시작하려 한다. 정전은 우리나라 궁궐의 핵심인 건물이고, 정전의 앞마당인 조정은 국가의 중요 행사를 하는 공간이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는 다르게 정전이 두 개가 있는 궁궐이다. 덕수궁의 첫 번째 정전은 이곳 중화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서양식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의 석조전이다. 1900년 착공하여 건축 중인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 행사를 국제적으로 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한옥 양식으로 중화전을 새로이 지은 것이다. 그러면 고종은 왜 서양의 건축 양식으로 첫 번째 정전을 지으려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고전주의 양식은 19세기 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양식이고, 이 양식으로 짓는다는 것은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새롭게 출발한 대한제국은 서양식 근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1902년 즉위기념식을 국제적인 행사로 계획을 한 이유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쟁 탈전이 벌어지는 조선의 안위와 주권을 지키려면 국력을 키울 때까지 중립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40주년 행사의 중립국을 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석조전의 공사가 늦어지니 새로이 중화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콜레라가 번지면서 행사를 못하게 되고 결국 중립국의 꿈은 좌절되게 된다. 그 꿈은 중화전의 이름에서 볼 수가 있다. 다른 궁궐의 정전 이름에는 근정전, 인정전 등 정자가 들어가는데 이곳의 이름은 중화전이다. 이름의 뜻은 세상의 온갖 사물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해야 세상의 질서가 잡힌다. 고로 너희 열강들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평화롭게 국제질서를 지키고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중화전이라 부른 것이다. 지난 영상에서 고종이 아간 파천 이후 이곳 덕수궁을 택하였다고 말했다. 이곳은 조선 후기의 역대 왕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곳에 서거당과 측조당이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이다. 서거당은 옛날에 임금이 기거했던 건물이라는 뜻이고, 측조당은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식을 한 건물이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500년 조선을 이어가도록 반석 위에 세운 서거당과 인조의 즉위식을 하였던 건물이 있기에 270년을 비워 두었던 건물이지만 역사적 중요성으로 남겨두었던 궁궐. 지금의 우리는 선조를 무능하다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세계 역사에서 200년이 된 나라가 국난을 겪고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할 수도 있었던 나라를 다시 세워 500년을 이어지도록 다시 세운 왕으로 후대의 왕들은 평가를 한 모양이다. 고종도 국난을 겪고 다시 나라를 일으킨 선조와 같이 대한제국으로 다시 일어나려는 의미로 이곳을 택했으리라 본다. 서거당은 궁궐의 건물인데도 단청이 칠해지지 않았다. 원래는 월산대군 후손의 것으로 민간의 건물이기에 단청을 칠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왕이 기거했던 건물인데도 단청을 칠하지 않은 것은 국난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근대국가 건설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아간 파천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친일 내각이었던 김홍집 내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경운궁을 다시 지으면서 대한제국을 준비하였다. 그런 의미로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1년은 고종에게 대한제국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이곳은 중명전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현장이다. 1904년 경운궁에 대화제로 소실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일제의 압박에도 황실의 도서관이던 수옥헌으로 거처를 옮기고 다시 경운궁에 중건을 명한다. 왕이 기거하는 건물이 되니 이름도 전으로 바뀌어 중명전이 된다. 이곳에서 2년을 거주하는 동안 일본은 1905년에 중명전을 군대를 동원해 포위하고 을사늑약을 종용하지만 고종은 2층에서 내려오지 않고 반대를 한다. 결국 옥새를 찍지 않고 박재순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개인의 도장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고종은 이에 굽히지 않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3인의 특사를 파견한 곳도 이곳 중명전이다. 대한제국의 운명을 바꾼 을사늑약도 고종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3인의 특사 파견도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이지만 일제강점기에 궁궐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며 지금은 궁 바깥에 위치하게 되었다. 정동극장 옆 골목으로 들어오면 있으니 덕수궁을 돌아보고 돌담길을 걸어 이곳 중명전도 둘러보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덕수궁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궁과는 다르게 서양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여럿 있다. 석조전과 중명전도 보셨지만 정관헌도 서양식의 건물이다. 고요하게 내려다본다는 뜻의 정관헌은 덕수궁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덕수궁의 건물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서양식 건축물이다. 이 회랑은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다과를 즐기며 커피를 마시던 공간이며 외교 사절을 접대하는 행사와 만찬을 즐겼던 연회장이다. 궁궐 최초의 양식 건물이면서 조선의 문화와 정서가 깃든 곳이다. 난간의 문양을 보면 소나무와 사슴, 그리고 원밖의 사각 모서리에 박쥐 문양을 장식해 놓았다. 박쥐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 사용하던 문양 중에 하나였는데 한자로 편복이라고 부른다. 이 복이 복자와 발음이 같아서 박쥐 문양은 예로부터 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종 황제가 이곳에서 즐겨 마셨던 차는 커피이다. 커피를 당시에는 서양식 탕국이다 라는 의미로 양탕국이라 불렀다. 1898년 고종 황제에 대한 커피 독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는데 고종과 황태자였던 순종이 마시던 차에서 다량의 아편이 검출되었다. 당시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해서 바로 뱉어내지만 순종은 이를 모르고 마시는 바람에 치아가 빠지는 등 심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정관원을 출입하는 계단은 사방에 있는데 이 칸이 바로 왕이 출입하는 칸이다. 왕이 출입하는 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장식되어 있는 문양 때문인데 보면 용이 장식되어 있다. 황룡과 청룡이 장식되어 있어서 이 정관원을 출입하는 왕의 출입칸에 그 상징성을 좀 더해주고 있다. 다시 석조전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대한제국을 꿈꾸었던 고종은 석조전을 정전으로 사용해보지 못한다. 헤이그 특사 파견의 사건으로 인해 강제로 퇴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 경술국지로 강제 병합을 하고 나서 완공이 되기에 정전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일본에 강제 유학을 갔던 영친왕이 잠시 귀국을 하면 숙소로 사용하였고 1919년 고종이 승하한 후에는 이왕가 미술관으로 사용되다가 광복 후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장소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후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4년 복원공사를 하여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람은 인터넷 예약으로만 가능하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구 열강의 외교 각축전이 있던 정동, 그리고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정동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